노스역의 럭셔리 부티크 쇼핑몰 베이비 빌리지,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이죠. 이곳은 향후 눈부신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부동산 수요가 상당히 많은 이 지역에서 한동안 콘도의 분양 소식은 전혀 없었는데요. 자그마치 2015년 이후 5년간 말이죠.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2021년 베이비 앳 더 빌리지가 런칭을 했습니다. 조셉 황의 부동산 채널. 제가 한 3주 전쯤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눈이 와서 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또 다시 나와서 찍다가 또 눈이 내려가고 들어가 있다가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 편집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 이제야 올립니다. 언급했던 대로 그 주인공은 베이비 앳 더 빌리지이고요. 베이비 빌리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최대한 자세히 준비를 했습니다. 개발사인 캔더랄은 40년 역사에 7,500세대를 완공한 유명한 빌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YC 콘도, DNA 콘도, 다운타운의 오라 콘도. 네, 토론토와 그 몬트리올 등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빌더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들을 보면요, 개발사는 말씀드린 대로 캔더랄이고요, 설계는 그라지아니 앤 코라지아에서 맡았습니다. 이 설계회사는 주로 트라이델의 프로젝트로 그 유명한 회사이죠. 그리고 유명 빌더의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인 그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는 2x4 역시 그 온타리오 호스코 앞에 그 트라이델사의 아쿠아벨라 디자인으로도 유명하죠. 역시 트라이델사를 비롯한 유명 빌더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분양을 위해서 저도 손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세일즈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넣었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로케이션은 항상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베이비 앳 더 빌리지 로케이션을 간단히 보면 베사리온 전철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요, 베이비 전철역도 도보로 8분 거리에 있습니다. 돈밸리 파크웨이, DVP와 그 페어뷰 몰도 인접해 있고요. 베이뷰 길을 따라서 그리고 레슬리 길을 따라서 이렇게 401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그 4통 8달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베이비 빌리지는 그 쇼핑몰 그 부직 재개발 사업의 이제 기대로 인해서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인데요. 현재 이곳을 보면 그 2002년 베이비 빌리지의 그 전철역이 들어서면서 베이비 빌리지 쇼핑몰과 함께 이제 많은 편의 시설들이 생겼습니다. 뭐 은행, 레스토랑, 그 YMCA,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한국은행까지 지금은 있죠. 노스역 종합병원도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도보 3분 거리인 그 베사리온 전철역 그 바로 옆에는 베사리온 커뮤니티 센터가 2022년에 그 완공 예정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집을 구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제일 먼저 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데모그래픽스죠. 누가 살고 인컴 수준은 어떻게 되고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집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강남의 뭐 서초동, 대치동, 청담동, 이런 곳의 그 가격이 다른 곳보다 비싼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토론토도 이렇게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수준들이 결국은 집 가격을 결정합니다. 거주 인구의 변화를 보면 해당 프로젝트 그 베이비 앳 더 빌리지 반경 1km 이내에는 현재 21,400여 명이 살고 있고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21% 인구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베이비 빌리지 주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 모두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런 거주 인구의 증가 그 트렌드는 앞으로 그 해당 그 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인구의 나이와 가구당 소득을 보면 전체 토론토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그 2배 수준인 13만여 불 정도 되고요. 근로인구도 거주인구의 약 50%가 25세에서 54세 사이입니다. 투자 대상 지역을 설정할 때에도 이런 평균 나이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소득이 높고 경제활동 평균 연령이 낮은 곳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게 되죠. 해당 지역에서는 그 토론토 상위권에 들 정도로 좋은 학교가 또 많이 있습니다. 베이비 글렌 남녀공학이죠. 남녀공학 프라이빗 스쿨이와 베이브 미들, CMS 센트럴 몬테소리, TFS 토론토 프렌치 스쿨,
그리고 얼헤이그 학군까지 이 지역은 오로지 학군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 베이뷰 앳더 빌리지 동쪽으로 도보 3분 거리에 제가 조금 전에 베사리온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고 했죠. 제가 콘코드사의 그 킹스랜딩 콘도 관련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곳인데요. 이곳은 그 차일드 케어 센터, 그리고 그 차일드 케어 서비스, 그리고 도서관, 인도어 짐, 그리고 러닝 트랙, 피트니스 스튜디오, 아트룸, 아쿠아틱 센터 등 레크리에이션 공간과 그 약 200여 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2022년 베이비 앳더 빌리지가 이제 완공될 때쯤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이비 앳더 빌리지가 들어서는 베이비 빌리지 지역에 대해서 로케이션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 투자로서는 괜찮은 지역일까요? 여기 지도를 보면 과거 3개월치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분양 콘도의 거래 가격과 렌트 시세를 스퀘어핏당 단가로 나눠본 것입니다. 자, 미시사가 분양 콘도의 거래가 1000불, 렌트는 약 2불 50 정도, 버는 분양 거래가 약 1070불, 렌트는 2불 80, 그리고 영앤스틸은 1250불, 렌트는 2불 60, 영앤에글링턴은 1270불, 렌트는 3불 정도. 자, 유니버시티 앤 던다스 이곳 분양가 상당히 높죠. 약 2000불에 근접한다고 보고 렌트는 약 2불 90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평균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점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인 베이비 앳더 빌리지로 와보면 평균 가격은 약 1180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타팅은 1000불 미만인 999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가격 상당히 좋죠. 렌트는 스퀘어핏당 3불입니다. 숫자가 상당히 좋죠. 자,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업사이드가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노스욕의 원베드 렌트 가격이 토론토 다운타운의 렌트 가격을 앞질렀다라는 기사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노스욕이 캐나다의 그 원베드 렌트 시세가 가장 높은 도시로 등극을 했는데요. 원베드 평균 1900불 중반대, 그리고 투베드 유닛도 토론토와 비슷한, 토론토 다운타운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공급 부족과 인구 증가라는 팩트가 렌트 가격과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인구의 증가가 되고 있는데도 2015년 이래 이렇다 할 만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런칭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은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벤토리, 재고량이 상당히 적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당 지역을 C15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가격의 상승이 있었고 거래량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오히려 그 리스팅돼서 거래 완료일까지 걸리는 그 소요일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줬고요. 해당 프로젝트 그 베이비 앳더 빌리지 바로 옆에 미다 콘도가 나오면 거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가장 새 콘도인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요즘은 베이비 빌리지의 원베드 된 콘도의 그 리스팅이 올라오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틀 동안 20-30개의 쇼잉이 그대로 잡히고 오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운타운 못지않게 한겨울에도 식을 줄 모르는 핫한 지역, 바로 베이비 빌리지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력과 안정적인 그 평균 가격의 상승을 유지하면서 수요는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콘도, 단독주택 모두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10%, 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1년 1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과거 90일간 해당 베이비 앳더 빌리지 프로젝트 반경 1km 이내의 단독주택 거래 현황을 보면요. 2.1 밀리언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프리홀드 타운하우스는 1.4 밀리언 이상으로 이제 거래가 집계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살짝 더 높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2015년 이후 분양 프로젝트가 없었고 베이비 빌리지몰의 재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고급스러운 동네로 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로 매수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베이비 빌리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미 승인 절차도 났고요. 전철 입구 보이시죠? 자, 해당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2개의 공원도 만들어지고요. 전철과 상업시설들이 모든 그 주거용 부동산과 연결이 됩니다. 업스케일 몰로 이루어지는데요. 샵스앤더밀과 비슷한 스타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오고요. 여기 붉은색 라인은 공원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샵셋 덤메어스 쇼핑몰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변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바로 그 길 건너편 베이빙 그린브라이어 남서쪽 코너에 들어옵니다. 자, 11층 높이 239세대로 이루어지고 2023년 그 4분기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1층에는 리테일 샵이 들어서고요. 메인 입구는 그린브라이어 로드에 놓이게 됩니다. 자, 2층 높이 그랜드 로비, 남쪽으로는 타운홈 8개가 들어오고요. 90% 이상의 유닛이 발코니나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부터 원베드, 3베드, 타운홈으로 이루어지면서 컨시어지와 피트니스, 라운지 등의 그 부대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자, 핸드폰으로 편하게 컨트롤하는 스마트홈 테크놀로지, 이제는 주거용 부동산의 기본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베이비 앳 더 빌리지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 한시적으로 유닛의 그 아일랜드를 무료로 넣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베이비 빌리지 내의 쿼드리얼 개발사에 전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타워를 몇 년 후에 분양한다면, 바로 이렇게 생긴 이것을 분양한다면 이 지역, 지금 이 지역의 그 가격은 이제 스퀘어피트당 한 1,400에서 1,500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021년에 분양하는 그 베이비 앳 더 빌리지가 얼마나 업사이드, 즉 밸류가 있을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3월 15일 오후 1시에 분양 발표를 할 예정에 있고요. 빌더 측의 프레젠테이션을 온라인으로 함께 보시고 싶은 손님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분양 오피스 가는 곳마다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열기 또한 대단한데요. 계획이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